자, 같이 무리함수 기말고사 출제 경향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이야기는 다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만 보고 바로바로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y는 루트 ax 1사분면 방향, 2사분면 방향, 3사분면, 4사분면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래프 잘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2차 함수에서 무리함수가 나온 거 거의 동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우리가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이 중요했던 것처럼 무리함수에서는 시작점이 중요하다. 시작점과 방향이 어디로 갈지를 핵심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두 번째 중요한 건 무리함수와 직선이죠. 거의 대부분이 무리함수와 직선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무리함수 직선 이야기할 때 여기처럼 반드시 그림을 그려서 직접 시각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리함수를 제곱하면 이 식이 2차 함수처럼, 물론 이제 y는 x에 대해서 대칭 그래프로 그려지겠지만 2차 함수처럼 두 군데가 그려지기 때문에 무연근이 발생해요. 아닌 쪽이. 그래서 그거 핵심 파악하셔서 그래프를 그리고 직선과 어떤 위치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리함수에서. 나머지 이야기는 역함수 부분이 있는데, 원래 역함수는 y는 x랑 만나는 교점이잖아요. 물론 증가함수일 때만 그게 성립하는 거고, 감소함수일 때는 y는 x와의 교점이 전부가 아니다. 이 얘기는 이 앞에서 다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역함수 단원에서도 유리함수 단원에서도 다 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리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는 방법, 그래서 핵심은 무리함수와 직선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시자면, 자, 1번. 사실 1번, 2번 같은 문제는 너무 기본이라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시작점이 어딘지 확인하시고, 시작점이 1,-2니까 우리가 저기 있는 식을 y는 루트 마이너스 a에다가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 나와 있는 절편 또는 교점 보면 0,0을 지나니까 0,0을 집어넣으셔서 A를 구하면 A, B, C 다 구할 수 있겠죠. 이런 기본적인 문제는 사실 풀어주기가 조금 민망해요. 그래서 2번 바로 보시면,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A와 B와 C의 부호를 가르쳐주고 지나는 사분면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항상 시작점이 어딘지 알아야 되는 건 시작점이 어딘지, 그리고 방향이 어디일지 그걸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보면 y는 루트 a에 x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 c 이렇게 잡았을 때, 이 i는 우리가 시작점이 어디예요? a분의 b, c가 되죠. 그래서 이 시작점이 몇 사분면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얘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느 사분면을 지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가 음수, B가 양수이기 때문에 A분의 B는 음수, 그리고 C는 음수. 그러니까 얘의 시작점은 3, 4분면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A의 부호가 음수이기 때문에 얘는 3, 4분면에서 시작해서 2, 4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지나는 사분면은 제 2, 3, 4분면이 되겠네요. 문제 없죠? 다음 문제로는 이거 말고 7번을 한번 볼게요. (7번을) 보시면 이것도 거의 비슷한 문제예요. 우리가 시작점이 어딘지 그리고 방향이 어딘지 파악하셔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얘는 시작점이 1,-1이에요. 1,-1 그리고 2,0을 지나네요. 이걸 파악해서 y는 루트 a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2,0을 지난다. 2,0 이 0을 집어넣었더니 루트 a 마이너스 1이 0이 나와요.
그래서 a는 1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a가 1, b는 얼마예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루트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니까 b는 마이너스 1, c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구하는 식은 y는 x 플러스 c분의 ax 마이너스 b니까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올 텐데 다들 알다시피 점근선은 우리가 1,1이 되고 얘는 바꿔주면 여기 위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죠. 분모가 0이 되는 값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x 마이너스 1분의 2 플러스 1. 그리고 우리가 1,1의 1,1을 점근선의 교점으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지나는 점이 어딘지 알려면 여기서 일단 문제 답을 보니까 1,1, 1,1이 되는 게 있고 양수인 분자가 양수인 거 찾았더니 1, 3, 4분면으로 가는 두 가지 정도 보이는데 우리가 이 중에서는 y절편을 찾아보면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y절편 x에다가 0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을 지나요. 그래서 얘는 원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지나는 4번이 답이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은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가장 핵심 문제 무리함수와 직선의 관계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문제가 있지만 3번은 5번하고 거의 비슷한 문제라서 4번을 보고 5, 6번 그렇게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4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두집합 y는 mx 플러스 1하고 y는 루트 x 마이너스 3에 대하여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도록 그러니까 교점이 생기도록 하는 m의 값을 구하시오. 정수 m의 값을 구하라는 건 결국 m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예요. m의 범위를 구하고 그 안에 있는 정수의 값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는데 y는 루트 x 마이너스 3은 y는 루트 x를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한 거니까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y는 mx 플러스 1은 y절편이 1이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얘네들이 교점을 가지려면 음수 중에서도 여기 이렇게 시작점을 지날 때 이 시작점을 지날 때가 가장 m값이 작을 때가 될 것이고 이거보다 크면 계속 커져도 얘네들이 계속 만나겠죠. 언제까지? 여기 접할 때까지. 그래서 접하는 지점까지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이게 m이 가장 클 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을 때와 가장 클 때를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가장 작을 때는 여기가 0,1이었고 여기가 3,0이니까 기울기가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해서 m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됐고 그 다음에 접할 때는 판별식 쓰셔야죠. 근데 무작정 판별식을 쓰지 말라는 건 얘가 이렇게 제곱을 해버리면 이게 이차함수처럼 이렇게 옆으로 뻗은 이차함수처럼 되기 때문에 두 개가 나올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조심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둘이 같다고 놓고 mx 플러스 1은 루트 x 마이너스 3 양변 제곱해서 판별식 하시면 돼요. m제곱 x제곱 플러스 2mx 플러스 1이 x 마이너스 3 그러면 m제곱 x제곱 2m 마이너스 1x 플러스 4는 0 그래서 우리가 판별식 D를 하시면 4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 마이너스 4m제곱이 0이 나오네요. 그죠? 판별식 D가 0일 때를 구하는 거예요. 이때의 값이 언제인지 m값을 구하려고 그랬더니 4m제곱이 없어지고 우리가 구하는 16m제곱인데 잘못했네요. 여기 16m제곱이에요. 16m제곱이 0일 때 그래서 이 m값은 마이너스 12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은 0 12m제곱
마이너스 곱해줘서 4m 마이너스 1은 0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 인수분해 되죠? 6, 2, 12, 1, 1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m값이 6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마이너스 2분의 1도 될 텐데 이거는 플러스일 때만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최대값은 6분의 1이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이상 6분의 1 이하의 정수를 구하라. 그러면 m은 0이 되겠죠. 쉽죠? 네. 그 다음 5번.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기본적인 문제들은 다 풀 수 있어요. 이 정도면 학생들이 다 풀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 절대값이 나오거나 약간 복잡해지는 문제가 생길 때 과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걸 보시는 게 핵심이 되겠죠. 그게 이제 등급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일단 절대값이 나오면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건 그냥 절대값 안에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를 나누어서 구간별로 식을 구하고 그래프를 그려본다 라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가장 기본 한번 해봅시다. 자, y는 루트 x 플러스 절대값 x. 그러면 얘는 y는 두 개로 나누어서 루트 2x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겠죠. 왜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로 그냥 나오니까 2x가 될 것이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로 나오니까 얘는 0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굉장히 쉽겠죠. y는 루트 2x는 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했던 그래프니까 매번 그려봤던 그래프니까 우리가 다른 색으로 해보면 루트 2x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리면 되고 여기다 굳이 쓰지 말고 y는 루트 2x예요. 이게 y는 루트 2x. 그리고 음수 쪽은 0.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문제 없죠? 자, 이렇게 가는 그래프.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이번에는 y는 x 플러스 k. 자, y는 x 플러스 k의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야 된다. 항상 y는 x 플러스 k 또는 y는 2x 플러스 k 이런 y절편의 문자가 있을 때에는 가장 기본으로 k가 0일 때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준점을 잡기가 쉬워요. 그래서 y는 x는 아마도 이렇게 가는 놈일 텐데 이렇게 가면 지금 만나는 점은 하나, 두 개가 돼요. 서로 다른 두 점. 근데 우리는 구하는 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밑으로 내리면 계속 한 점에서밖에 못 만나요. 여기서 한 점에서밖에 못 만나고 얘를 이제 위로 올리면 드디어 세 점에서 만나겠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대략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작았을 때 값이 얼마다? 0보다 크면 되겠구나. 0일 때는 두 점이었으니까 0보다 크기만 하면 우리가 세 점에서 만날 수 있구나. 그래서 k의 가장 작은 값은 최소값이라고 할 수는 없죠. k가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얘가 계속 세 점 하다가 마지막 만날 때는 여기 접할 때가 되겠죠. 접할 때. 여기 접할 때. 여기 하나, 둘. 이 바로 전까지는 세 점에서 만날 거니까. 그래서 우리 접할 때를 구하는 건 아까랑 비슷하게 이 무리함수랑 y는 x 플러스 k와의 연립을 한 후에 판별식을 구하면 되겠죠. 판별식 t가 0이다. 그래서 x 플러스 k와 루트 2x를 연립하시면 돼요. x제곱 2kx k제곱이 2x다. 됐죠? 그래서 x제곱 2배의 k-1x 플러스 k제곱이 0이다. 잘 안 보이나요? 그럼 다른 색으로. 자, 그러면 4분의 d 판별식을 하시면 k-1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이 0이다. k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0이라서 k가 2분의 1이 나와요. 아, 이 접할 때가 k가 2분의 1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6번도 이어서 바로 보도록 할게요. 6번도 보시면 문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우리가 여기는 절대값이 크게 있어요. 크게. 절대값이 루트 안에 전체의 절대값이 있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방금 전에 풀었던 대로 절대값 문제는 항상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누어서 그래프를 그린다 생각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같이 볼게요. y는 mx, y는 mx는 우리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의 문제, 절대값이 있는 i를 해봐야죠. 자, 루트 2x-1하고 2x-1 그리고 얘는 루트 마이너스를 달고 2x-1이 될 거예요. 언제?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 나눠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조금 더 우리가 얘를 예쁘게 쓰고 나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2배로 2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여기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가 하나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2로 묶어서 x 마이너스 2분의 1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위에 거부터 그린다고 생각하면 y는 루트 2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2분의 1 조금 크게 보고 2분의 1이라고 여기를 잡아보면 여기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고 이게 y는 루트 2x 마이너스 1 2로 묶어서 x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얘는 어떻게 돼요? y는 루트 마이너스 2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똑같이 2분의 1만큼 이동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를 우리가 y의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i랑 누구랑? y는 mx랑의 교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y는 mx는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지나가면 될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m이 음수라고 한다면 m이 음수면 한 점밖에 만날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한 점밖에 못 만나요. 그러면 우리는 m이 0일 때를 한번 파악해 보면 돼요. m이 0일 때는 한 점밖에 못 만나죠. m이 0일 때. 그럼 0보다 크기만 하면 얘가 요렇게 갈 텐데 얘는 지금 몇 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쵸? 3개 점이죠? 3개 점이에요. 여기 하나, 둘, 그리고 얘가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만나게 돼 있어요. 얘는 차수가 어찌 보면 루트 x니까 이 y는 x 1차식보다는 더 작은 차수예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는 차수가 1차보다 더 작은 차수라서 차수가 크면 클수록 이 무한대로 갈 때 더 커지게 얘가 더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빨간 직선이 이 흰 곡선보다는 더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반드시 3점에서 만나요.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서로 다른 3점에서 만날 때이기 때문에 m 값이 0보다만 크면 3점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m이 0보다 크면 되겠구나. 그런데 한없이 커지진 않겠죠. m이 무한히 커지면 이렇게 커지면 얘는 어떻게 돼요? 한 점에서밖에 못 만나요. 그럼 또 언제를 찾아야 돼요? 접할 때를 찾아야겠죠? 항상 그래요. 항상. 우리가 앞으로도 뭐 고2 과정, 고3 과정 갈 때에도 우리의 핵심은 접할 때예요. 접할 때. 접할 때가 기준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기준. 항상 수학은 기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접할 때. 그래서 모든 곡선이나 뭐 2차함수, 3차함수, 뭐 다른 함수들, 여러 함수들이 나와 있을 때에도 우리가 접할 때가 핵심이다. 접선이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접할 때를 보시면 결국 누구랑 접하는 거예요? 누구랑? 이쪽이 아니라 이쪽. 즉 y는 루트 2x-1과 접할 때예요. 누가? y는 mx가. 그래서 루트 2x-1이 mx랑 접할 때의 m 값을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2x-1이 m제곱 x제곱이 되고, 그러면 m제곱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이번에도 판별식 해야겠죠? 판별식 4분의 d 하시면 1 마이너스 m제곱이 0이다. m은 풀마 1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아래쪽은 볼 일이 없어요. 우리가 양수 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m이 1일 때 접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 m이 1일 때 접할 때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작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m 값은, m의 범위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어요. 이해되죠? 좋아요. 그 다음은 7번은 아까 했고요. 8번. 자, 제가 가능하면 웬만하면 거의 모든 문제를 풀어드리고 싶은데 너무 쉬운 문제는 간략하게만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자, 8번. 이 정도 문제는 사실 8번, 9번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다 잘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래프가 2,1을 지나고,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2,1을 지나고 역함수의 그래프는 3,7을 지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2,2를 지나면서 7,3도 지나는구나 해서 이 두 점을 대입해서 A랑 B를 구하면 되니까 이건 이만큼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정도는 충분히 아실 거라고 믿고, 그 다음에 9번. 9번 보시면 9번도 이제는 여러분들도 조금 이제 9번이나 이 다음 나온 문제들도 다 비슷해요. 우리가 이 문제들이 지금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니까 항상 문제를 봤을 때 그냥 무작정 풀려고 하지 말고 혹시 얘네들은 역함수 관계에 있진 않은지 그거를 파악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무리함수는 누구랑 역함수 관계가 있겠어요? 이차함수랑 역함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 꼭 파악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여기는 누가 보더라도 y는 루트 x 플러스 2, x는 루트 y 플러스 2. 역함수 맞죠? 그러면 얘네들은 x의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 여기도 양수이기 때문에 1사분면으로 가고 있고 1사분면 방향으로 가는 건 증가하는 함수. 무조건 증가하는 함수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거의 감소하는 함수는 역함수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y는 x와의 교점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증가할 때도 대부분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교점의 좌표를 a, b라고 했는데 우리가 당연히 y는 루트 x 플러스 2랑 y는 x와의 교점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굳이 우리가 지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얘네들의 교점은 결국에는 y는 x 위에 있는 두 점이라면 다른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을 텐데 이렇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가 된다면 x 값을 구하면 당연히 y 값도 같은 값을 갖죠. y는 x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얘네 둘의 거리 이야기는 언제나 루트 2가 들어가겠죠. 물론 얘네들의 값에 루트 2가 있을 때는 제외지만 이 둘의 거리 이야기 나올 때는 대부분 루트 2. 이 직각 이등변사각형 생각하셔서 여기 길이의 루트 2배다 라고 생각하는 거 까먹지 마시고 조금 있다가 문제도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10번. 10번은 약간 생소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잘 보도록 합시다. 네. 이것도 한 번 보면 어렵지 않은데 처음 보는 학생들은 조금 생소할 수 있어서 한번 잘 파악해 보세요. 보시면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 fx에 대하여 역함수가 루트 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b라고 써 있는데 우리 역함수 나와 있는 건 웬만하면 바꾸어서 fx 플러스 b가 루트 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라고 써놓고 보는 게 훨씬 마음 편하고 속도 편하고 좋아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조건을 하나 써먹어야죠. 우리가 f1이 0이다 라는 조건을 써먹어야 돼요. 그러면 잘못하면 x에다 1을 집어넣는 학생이 있는데 x에 1 집어넣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F1 플러스 B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건 F1이 0이라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 값이 1이 될 때, 즉 X 플러스 B가 1이 될 때를 구해줘야 돼요. X 플러스 B가 1이 될 때. 그러면 X가 얼마일 때요? X가 1 마이너스 B일 때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B를 대입해줘야 돼요. X에다가 1 마이너스 B를 대입하면 F1은 여기는 1 마이너스 B 집어넣으세요. 1 마이너스 B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 값이 얼마다? 0이다. 0이다. 그러면 루트 1 마이너스 B 플러스 A가 1이니까 양변제곱 1 마이너스 B 플러스 A가 1이고, 그럼 얘네들이 없어지고 A 마이너스 B는 0이 나오겠죠. 그렇죠? 생각보다 쉬운 문제인데 접해보지 않으면 처음 접해봤을 때는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파악해 두시고 전혀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그 의미 그대로 대입하시고, 대입할 때는 꼭 x에 1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x에다가 1-b를 집어넣는 거, 그 부분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11번인데 11번도 그다음 어렵진 않아요.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봤을 때 파악이 돼야, 바로 파악이 돼야 돼요. 여기 지금 fx, 이게 y는 x제곱 플러스 k라는 애랑, 여기는 뭐예요? y는 루트 x 마이너스 k예요. 이걸 보면 이게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구나,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이 연습을 해보세요. k를 이쪽을 할까요? 제곱하고 k를 넘기면 x는 y제곱 플러스 k, y는 x제곱 플러스 k.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구나, 이걸 먼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파악이 된다면 얘는 지금 뭐예요? x가 양의 부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차함수에서 지금 여기 축의 방정식이 x는 0이기 때문에 지금 양의 부분 여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증가하는 함수죠.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역함수가 맞아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당연히 y는 x와의 교점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여기 y는 루트 x가 있어요. y는 x제곱, 그리고 y는 루트 x가 있어요. y는 루트 x.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이게 k가 0일 때에는 두 점에서 만나요. k가 0일 때는 두 점에서 만나요. k가 만약 음수면, 근데 k가 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음수일 때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k가 음수면 밑으로 내려간다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면 얘를 y는 x에 대칭하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얘는 여기서 못 만나기 때문에 한 점에서밖에 못 만나요. 굳이 지금 여기서 따질 필요는 없지만 한번 우리가 보자면 그렇게 된다는 소리니까 우리가 k가 음수일 때는 하지 말고 k가 양수일 때를 보자면 얘가 이제 점점 더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위로, 얘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위로. 그러면서 얘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거겠죠. 여기 이제 두 점에서 만나다가 한 점에서 만나면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거의 두 점에서 만나다가 이게 조금 더 위로 올라가고 얘가 좀 더 오른쪽으로 가면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둘의 교점을 어떻게 구하느냐? 아시다시피 y는 x와의 교점을 찾으시면 돼요. y는 x와의 교점을 찾으면 이게 바로 원래 함수와 y는 x와의 교점을 찾으면 이게 바로 우리 두 역함수와 원래 함수의 교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x제곱은 k랑 x제곱 플러스 k랑 y는 x와의 교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는 0 하시고 판별식 d 했더니 1 마이너스 4k가 0일 때, 항상 우리가 언제? 접할 때, 기준이 될 때를 찾으면 돼요. k가 4분의 1이 나오고 4분의 1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k가 4분의 1보다 작고 0보다 크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얘를 봤을 때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면 문제를 더더욱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12번인데 아까 얘기했던 문제래요. 거리가 2루트이다. 무리함수와 그 역함수, 어떤 함수와 그 역함수의 교점 사이 거리가 2루트이다. 바로 2루트라는 거 나왔죠. 아까 얘기했던 거. 그러면 얘는 또 증가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루트 2x-a 플러스 2와 y는 x와의 교점. 끝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두근의 차가 바로 2가 된다라는 성질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2를 넘기시고 루트 2x-a가 x-2 양변체고 2x-a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 플러스 4는 0 만드시고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6 알파 베타가 a 플러스 4 그래서 두근의 차를 구하려면 제곱해서 36에서 4배 a 플러스 4 한 것이 아까 두근의 차가 얼마라고요? 2라고요. 2. 그러니까 제곱하면 4가 되겠죠. 약분 4로 약분. 그러면 9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가 1이다. 그러면 a는 4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여기가 뭐 여기를 베타라고 할까요? 베타 콤마 베타. 얘가 알파 콤마 알파라고 하면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가 나와야 2루트 2가 되니까 그 성질을 사용하시면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13번. 사실 13번 같은 문제는 이렇게 f의 역함수가 f 인버스가 이렇게 계속 여러 개로 나오는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버스가 여러 개 나온다. 불편해. 우리는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편하게 보는 건 뭐냐? 바꿔주면 되죠. 양변에 f 하면 얘는 결국 f의 4분의 5가 얼마가 나온다? a가 나온다. 즉 우리는 이거를 구하시오. 상수 a를 구하시오. 라는 소리니까 이렇게 문제를 파악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4분의 5를 집어넣을 텐데 원래 함수를 우리가 보면 1보다 클 때는 위 함수식으로 가고 1보다 작을 때는 아래 함수식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f 4분의 5 4분의 5를 먼저 집어넣을 거면 위에다가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f 4분의 5를 해봅시다. 4분의 5를 하면 우리가 4분의 5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2에 루트 4분의 1 플러스 1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돼서 0이 나오네요. 0. 그러면 우리는 이 값이 0이니까 f0을 다시 구하면 되잖아요. f0. 0은 1보다 작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 2가 나오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가 2가 된 거니까 2를 다시 집어넣어서 f2.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게 f2가 되니까 2를 집어넣으면 2는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다시 여기다가 마이너스 2 플러스 1 하셔서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인버스, 역함수가 계속 나오면 불편하니까 우리가 편한 모습으로 바꿔주셔서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무리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사실 무리함수의 최대 최소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꼴은 다들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은 그 정도의 기본 문제들은 아니고 우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문제들을 파악해보자 라는 거라서 사실 우리가 무리함수의 최대 최소는 무리함수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거나 뭐 이렇게 가거나 하면 이게 순 증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양 끝점에서 최대와 최소를 갖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최소, 여기서 최대. 이 감소하고 있으면 뭐 이렇게 감소하고 있으면 여기서
최소, 아니 최대, 여기서 최소.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문제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절대값이 있네요. 절대값. 절대값이 나와 있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절대값 안에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누어서 그래프를 그려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y는 두 개로 나누어서 얘는 루트 x 플러스 9, 얘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9. 하지만 이렇게 쓰지 말고 얘를 루트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9. 항상 우리가 얼만큼 평행이동 했는지 알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썼어요.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는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파악하셔서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그래프 그려야 삼각형의 넓이도 구할 수 있으니까. 자, 얘는 y는 루트 x의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9만큼 간 거예요. 마이너스 9만큼.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9만큼 가서 여기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텐데 얘는 지금 전체를 그리는 게 아니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그리지 마시고 여기부터 그리면 돼요. 여기만 그려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도 마찬가지. 얘는 y는 루트 마이너스 x. 이렇게 가는 그래프를 x축으로 플러스 9만큼 평행이동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9만큼 이동해서 9만큼 가서 여기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x가 0보다 작을 때만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여기만 그리시면 돼요. 여기만 이렇게 그리시고 여기는 필요 없는 부분 삭제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서 그러면 이 점이 어딘지, y절편이 어딘지 구하려면 x에다 0 집어넣었더니 루트 9, 3이 나오네요. 여기는 0,3이 됐어요. 0,3. 두 교점이 바로 0,3이에요. 여기가 바로 a가 되겠죠. 여기서 최소값을 가지니까. 그리고 y는 4와의 교점을 bc라고 한대요. 그럼 얘가 3이니까 4는 한 이쯤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가 y는 4 있다고 하면 이때 교점의 좌표를 찾으면 되는데 교점 여기 이게 4일 때 찾으면 되죠. 루트 x 플러스 9가 4. 그럼 x 플러스 9는 16, x는 7. 그래서 이 점 좌표는 7,4가 되고, 이게 좌우 대칭이라서 마이너스 7,4인데 의심이 가는 분은 여기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x 플러스 9가 마이너스 4. 하시면 그대로 마이너스 x 플러스 9가 16이 되고, 그럼 x는 마이너스 7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7,4. 뭐 어디를 BC 해도 상관없고 이 삼각형의 넓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7부터 7까지 14, 높이 1, 그래서 7 이렇게 나오겠네요.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1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사실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무리함수의 최대체수라고 보기엔 좀 그렇긴 한데, 또 어떤 난이도 있는 학교에서 또 어떤 선생님께서, 또 괴짜 같은 선생님께서 출제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이 문제도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구했던 무리함수의 그래프와 상관없이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푸느냐? 이거는 이제 1학기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또 기억이 나실 수 있는데, 이런 꼴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1학기 때도. 그래서 좀 난이도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지금 루트 x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3x를 했어요. 그래프? 못 그려요. 이거는 못 그려요. 우리가 이제 고3 되면 미적분을 배우면 그때 그릴 수 있을 수 있어도 지금 우리의 수준으로는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프도 못 그려. 근데 최대값을 구해.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을 쓸 거냐면, 얘네들이 전부 다 실수니까 우리가 실수에 관련된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일단은 우리가 y는 루트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x가 있다면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양변을 제곱할 거예요. 그래서 x와 y의 2차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해보면 y 3x 플러스 y라고 할게요. 3x 플러스 y는 루트 x 마이너스 1. 양변 제곱해서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 어떤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x에 대해서 해야 되겠죠. x에 대해서. 왜 그래요? y의 범위 구할 거니까. 아니, y에 대해서 풀어야 되겠죠. 아니, x에 대해서 푸는 거 맞아요. x에 대해서 푸는데 y의 최대값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y의 최대값. 그래서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풀어보면 9x제곱 6xy y제곱은 x-1 되죠? 자, 넘길 거예요. 자, 9x제곱 6y-1x y제곱 플러스 1은 0.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우리가 판별식 하셔서 판별식을 할 건데 지금 x나 y 모두 뭐예요? 실수예요. 실수. 그러니까 우리 알잖아요. 2차식인데 실수다. 판별식 하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겠죠. 그 성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6y-1의 제곱 마이너스 4배 9 곱하기 y제곱 플러스 1 한 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성질을 사용하면 y의 범위가 나오는 거죠. y의 범위가. 그래서 예를 풀면 36 y제곱 마이너스 12y 플러스 1 여기는 36 y제곱 마이너스 36 0보다 크거나 같다. 36y제곱 36y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12y 마이너스 3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우리는 12y가 마이너스 35y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y는 마이너스 12분의 35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 최대값이 얼마냐 물어봤기 때문에 이 p분의 q가 p는 12, q는 35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둘의 더한 값은 47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나만 좋은가? 자, 이제 무리함수와 면적. 면적에 대한 얘기는 결국 이제 넓이 구하라는 소리인데, 여러분들 다 이제 좌표 평면 내에서 세 점의 좌표를 알 때 신발끈 공식 알죠? 신발끈 공식.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신발끈 공식이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꼭 좀 잘 기억해 주시고, 이미 다 배우셨겠지만, 가능하면 한 점을 원점으로 평행이동을 한 점을 원점이 되도록 모든 점을 평행이동시켜서 하시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더 쉬울 수도 있죠. 자, 잘 보이지 않네. 자,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데 조금 더 키워야겠다. 자, y는 루트 2x 플러스 3이 있어요. 자, 좀 작네요. 자, 얘가 y는 루트 2x 플러스 3이에요. 얘와 그 역함수 이걸 파악해야 돼요. 빨리 이걸 파악해야 돼요. 이걸 보고 이게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구나. 근데 다들 알겠죠? 다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2 곱하면 2y 3 넘어가면 2y 플러스 3 근데 x제곱이니까 루트 하면 x는 루트 2y 플러스 3 나오죠? 그러니까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구나.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거 알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얘랑 y는 x와의 교점을 찾으면 뭐가 나오니까? a점이 나오니까 우리가 일단은 a점을 먼저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루트 2x 플러스 3이 x랑 같다 라고 하면 양변 제곱 2x 플러스 3이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 1과 3 x는 마이너스 1 또는 3인데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는 a점의 좌표가 3,3이 되겠어요. 음수 쪽은 아니잖아요. 우리 이게 계속 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3,3이 a점은 3,3이 되고요. 점 하나 구했어요. 두 번째, 우리가 b랑 c를 찾아야 되는데
y는 x에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으면 이 점과 이 점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어요? y는 x에 대한 대칭의 관계가 있겠죠. 이게 y는 x와 수직이잖아요. 수직. 수직으로 이렇게 가면 이 점과 이 점은 서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고 있어요. 언제나 그래요. 여기 있는 점도 얘랑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죠.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이렇게 서로 대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B점 좌표를 또 가르쳐 줬네. 뭐라고? 2분의 1, 2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럼 C점 좌표가 바로 2, 2분의 1이 나오겠죠. 세 점 알고 있으면 신발끈 공식. 신발끈 공식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넓이 S는 2분의 1에 뭐가 좋아요? 3,3 2분의 1 2 2분의 1 3 3 하셔서 곱하셔가지고 서로 빼면 되겠죠. 물론 이 직선의 방정식 알고 있으니까 점직거에서 높이 구하고 여기 밑변의 길이 구하셔도 돼요. 근데 신발끈 공식이 제일 편해요. 그래서 여기는 얼마죠? 이쪽을 곱할까요? 이쪽을 곱합시다. 6, 4분의 1, 6 에다가 여기 2분의 3, 2분의 3, 4 그러면 7이네요. 7을 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4분의 21 그럼 8분의 21이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신발끈 공식을 쓰시는 게 제일 편해요. 오케이, 좋습니다. (17번) 이것도 참 많이 나왔던 유명한 문제긴 한데요. 이걸 봤을 때 우리가 결국엔 역함수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이차함수를 파악했을 때 이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y는 x제곱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y는 x-3의 제곱이 있었어요. 이런 문제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랬던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문제. 이 넓이를 구하시오. 기억나죠?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이게 그대로 여기에 같은 모양으로 가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자르던지 이렇게 잘라서 집어넣던지 아니면 이렇게 잘라서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어서 사각형 넓이가 우리가 구하는 넓이의 값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얘도 보시면 얘는 루트 x랑 x제곱이 있는데 루트 x랑 x제곱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이쪽을 살짝 보면 이 x제곱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x제곱 양수 부분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랑 얘는 서로 역함수 관계 y는 x에서 대칭을 한 거예요. 대칭 모양이 똑같아요. 이렇게 가는 방향 모양 자체가 똑같아요. 근데 이 모양이 얘랑 y축에 대칭을 하면 얘도 얘랑 같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양은 얘랑 같다는 거예요. 얘랑.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이렇게 90도 회전을 시키면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대로 딱 일치가 돼요. 일치.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고 y축 대칭을 하면 완벽하게 겹쳐지기 때문에 이 모양은 얘랑 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풀려면 아까 문제처럼 그렇게 자르지 말고 얘를 이렇게 연결하세요. 이렇게 연결하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 여기 색칠한 부분이 여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로. 이게 일로 들어가면 우리는 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구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구나. 특히나 원점이 있으니까 게이득. 그렇죠? 게이득. 그래서 우리가 얘랑 재화의 교점을 마이너스 2,4라고 가르쳐 줬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4구나
안다면 우리가 살짝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보면 얘가 4만큼 가고 2만큼 간 거예요. 4만큼 가고 2만큼. 그러니까 이 점 좌표는 4만큼 가고 2만큼 간 거예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요. y축에 대칭을 시키면 2,4 그래 놓고 얘를 다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4,2가 되겠죠. 그쵸? 이거 아까 이 그림 y축 대칭 y는 x 대칭 하면 구할 수 있죠. 그래서 0,0과 마이너스 2,4, 4,2 세 점을 지나는 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넓이 아까 했던 신발끈 공식을 사용하시면 0, 0, 마이 4, 4, 2, 0, 0 금방 나오죠? 2분의 1에 없어지고 이쪽 할까요? 16 여기는 마이너스 4 그래서 10이 나오네요. 이렇게 우리 여기의 핵심은 이 모양이 얘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으면 돼요. 이 모양이 얘랑 같다는 거. 자,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이 문제는 조금 과거에 다들 좋아하지 않았던 닮음, 삼각형의 닮음, 중2 때, 중2학기에 했던 삼각형의 닮음을 알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닮음 같은 건 나중에는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닮음은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닮음은 이 방학 동안 이제 방학하면 닮음 정도는 좀 연습을 좀 많이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무리함수는 기본적으로 루트 안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문자가 들어있는 그런 함수식이 무리함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보면 전부 다 루트 안에가 1차식일 때만 했어요. 2차식, 3차식은 우리가 다루지 않았어요. 거의 다루지 않았어요. 모든 문제들에서. 근데 딱 예외의 경우가 이때예요, 이때. 이럴 때에는 우리가 2차식일 때에도 다루는데 이게 이제 어떤 모양인지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미 배우신 분들도 있고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y는 1-x제곱. 자, y는 1-x제곱, 루트 1-x제곱. 그러면 y는 이미 양수예요, 양수. 이게 지금 플러스 부호가 생략되어 있으면 플러스잖아요. y는 양수만 되는 거예요, 양수만. 일단 y가 양수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양변 제곱해 볼게요. 그러면 y제곱은 1-x제곱. 이거 어디서 굉장히 많이 보던 놈이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아, 얘는 원의 방정식의 일부분이구나. y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반원이 될 거예요. 반원. 자, 여기에 그래프를 원을 한번 그려보면 자, 반지름이 1인 이런 원을 그릴 텐데요. 반원만 그릴 거예요. 왜?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y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전체를 다 그리지 않고 반지름이 1인 반원만 그리는 거예요. 반원.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식도 그렇게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y는 루트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16이에요.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양변 제곱하시면 얘도 y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y제곱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16 넘어가고 x제곱 마이너스 10x 우리가 지금 x제곱 y제곱 다 개수가 1이에요. 1. 그러면 원방 되겠구나. 그러면 표준형으로 고치기 위해서 바로 25 더하고 이게 y제곱 이쪽에 얼마 있었어요? 마이너스 16 있었는데 25를 더한다. 이렇게 25 더한 거예요. 그럼 얘는 식을 여기다 쓰면 안 되는데 자, 여기다 쓸게요. x-5의 제곱 y제곱이 9구나. 아, 얘는 반지름이 3이고 중심이 5,0인 반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되죠. 여기 살짝 좀 지우고 밑에 식이 있으니까 밑에 식 파악하시면서 살짝 지우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그래프를 이어서 그려볼게요. 2, 3, 5. 더 크게 그려야 되겠다. 5.
6, 7, 8. 그쵸? 자, 중심이 5,0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에요. 반원, 여기, 여기. 자, 이렇게 지나가는 반원이에요. 그러면 이쪽 식과 이쪽 식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 두 그래프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 동시에 접하는 직선은 당연히 아래 아니죠. 아래 아니에요. 아래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지날 거예요.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 거. 이렇게. 이게 직선 L이 되겠죠. 그럼 만나는 점이 생길 텐데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할 때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선분의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여기서 닮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닮음이. 자, 여기가 0이고 원점. 항상 원에 접하는 직선은 수직으로 만나죠? 수직으로 만나요. 수직으로 만나요. 그럼 뭐가 보여요? 이 길이는 5. 5구나. 근데 반지름은 얘는 1이고 얘는 3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볼 때 이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의 닮은 비가 1대 3이구나. 1대 3이구나. 보이죠? 1대 3. 1대 3. 그럼 길이의 비가 1대 2가 되겠죠. 1대 2. 1대 2. 그러면 2인 부분이 5예요. 5. 거리가 5. 그럼 여기는 2분의 5가 돼야 되죠. 2분의 5. 1대 2니까. 1대 2니까. 그러면 여기가 2분의 5. 여기 1. 그럼 피타고라스로 이 길이 구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도 닮은 비가 똑같이 이게 평행하니까 여기가 1대 2가 돼야 돼요. 1대 2. 1대 2가 돼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 길이만 구해서 2배 하면 AB의 성분 길이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피타고라스 하면 빗변이 2분의 5. 그러면 4분의 25에서 반지름 1 빼면 루트 4분의 21. 그러면 2분의 루트 21이 나오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길이의 2배.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루트 21이 나온다 라는 거죠. 닮음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꼭 생각해 보시고 잘 점검하셔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바로바로 푸실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19번은) 두 개의 방법이 있어요. 두 개의 방법. 한번 잘 보시고, 물론 이 문제가 좀 특이해서 두 개의 방법이 있는 건데, 그래도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푸는 게 좋을지 한번 보세요. 함수 fx가 루트 x 플러스 루트 12 마이너스 x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냥 봐서는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프를 그릴 수도 없고, 우리가 루트와 루트가 더해진 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죠. 그린다면 어거지로 그릴 수 있지만 그릴 수 없어요. 그릴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래서 얘 최대값을 구하라?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은 제곱해서 풀어봐야 되겠구나. 제곱해서 풀어야겠구나. 제곱을 해볼게요. 루트를 없애려고. 일단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좀 어떻게 살겠는데 둘 다 루트가 있을 때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곱을 했더니 x 플러스 12 마이너스 x에다가 2배의 루트 둘이 곱하는 거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2x. 이렇게 하고 났더니 좀 숨통이 트여요. 왜? x가 여기 없어지면서 여기는 12만 남거든요. 12. 그리고 여기는 2배의 루트. 이것만 남았어요. 이것만. 얘만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의 최대값이 이 루트 안에 있는 거의 최대값이 결국 fx 제곱의 최대값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아까는 우리 얘기했어요. fx가 루트 얼마 더하기 루트 얼마 더한 거예요. 그럼 fx는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양수와 양수를 더했으니까. 그러니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fx 제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으면 fx의 최대값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루트만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얘를 2차식의 최대차수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 마이너스 36 하면 밖으로 나오면 36이네요. 그래서 얘는 12 플러스 2배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36 요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2차식의 최대 최소는 언제? x가 6일 때 유로블럭이니까 최대값 36을 가질 텐데 루트 36이면 6이 될 것이고 우리가 12 더하기 2 곱하기 6이니까 얘는 24가 나오잖아요. 24. 이 fx 제곱의 최대값이 24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답은 당연히 fx의 최대값이니까 fx는 루트 24, 즉 2루트 6이 최대값이 되겠죠. 최대 값을 이렇게 가져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 이게 정석의 방법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풀어요. 근데 우리 이제 2학기 초반에 명제에서 그거 배웠잖아요. 뭐 산술기하. 산술기하. a 플러스 b가 2배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항상 얘기하죠. 핵심은 뭐예요? 등호. 단 등호는 a랑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이때 성립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둘의 합의 최소값은 둘 다 양수일 때, 당연히 양수여야 되죠. 양수일 때는 둘이 더한 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 우리가 얘네들의 둘이 더했을 때 최소값을 구하시오.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둘이 같을 때 성립한다라고 생각하셔서 우리가 쟤네 둘이 같을 때 값을 구해도 된다라는 소리예요. 쟤네들이 더했을 때 같은 값을 구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우리가 루트 x랑 루트 12-x가 같을 때 우리가 값이 성립한다 라고 보셔서 x가 6일 때 성립하는구나. 둘이 같을 때니까. 그래서 6을 집어넣으시면 우리가 성립할 수 있다. 6 집어넣으면 루트 6 더하기 루트 6이니까 2루트 6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도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페이지는 거의 할 게 없어요. 수고하셨어요. 진짜. 다 했어요. 굳이 뭐 문제를 다 풀지 않고 그냥 말로만 대략적으로 설명해드려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요. 이거 두 루트의 곱이 마이너스가 새로 생기면 어떨 때였어요? 둘 다 음수일 때였는데 우리가 음수라고만 보지 마시고 곱했을 때라면 a-5가 0보다 작거나 같고 2-a도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대로 이제 집어넣어서 하시면 되니까 굳이 제가 해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분수꼴에서 마이너스가 새로 나오는 건 언제요? 분모만 마이너스일 때. 그래서 b 플러스 3은 0보다 크거나 같고 b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고 조심해야죠.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아니고 0보다 작고 분모가 0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b의 범위가 1보다 작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 범위를 가지고 얘를 푸는 거라서 그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무리수의 상등인데요. 마지막 문제는 무리수의 상등이에요. 무리수의 상등. 무리수의 상등은 뭐였냐면 둘 다 유리수일 때 a 플러스 b 루트 m이 0이라고 하면 우리가 a는 0, b는 0 이라고 얘기했죠. 언제요?
A, B가 모두 유리수일 때. 마찬가지 여기서도 지금 유리수 A, B에 대하여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얘를 루트 있는 i랑 루트 없는 i랑 둘이 나눠서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묶어서 이렇게.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8b제곱 플러스 2ab와 루트 있는 애 b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3 루트 2는 0 하시고 ab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제곱하고 둘이 곱하고 한 것들도 유리수. 얘도 유리수. 그래서 이게 0, 이게 0.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기왕 한 김에 마지막 문제니까 같이 풀어본다면 얘가 이제 1과 3, 마이너스. 그래서 b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3이 나오고 여기는 인수분해가 또 돼요. 그래서 a제곱 플러스 2ab 마이너스 8b제곱이 0이다. 248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a 값이 2b 또는 마이너스 4b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ab 곱한 것이 무수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모를 가질 수 없어요. a가 마이너스 4b. 그래서 여기다가 a가 마이너스 4b면 4 또는 마이너스 12.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 제곱 17 제곱 144 9 153 17이겠죠. 17. 수고하셨습니다.